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형 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을 2억 6,900만 원 이하에서 2억 9,400만 원 이하로 높일 방침이며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해야 하며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부산, 대구, 경남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828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35개사가 새로 입주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4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광주, 전남이 32곳, 부산이 22곳, 대구 20곳 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집이란 누군가에게는 투자 수단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죠. 서울시가 개발 때문에 내밀렸던 이 단독주택 세입자를 위한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 문자로도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매물 만나보기 전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리풀 터널이 정식 개통이 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죠. 오늘은 부동산 터널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환경적인 요인, 지리적인 요인, 행정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이 여러 가지 크게 분류된 이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자, 터널이 개통이 되게 되면 그 인근 지역의 지역 간의 단절이 이제 합쳐지면서 왕래가 일어나고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볼 수 있고 또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건물 매매가 역시도 상승이 되는데 이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 그 전에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 도로 환경이 개선되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막혀 있었죠. 막혀 있던 그 산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강남과 서초동이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어떤 부의 개념이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쪽 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널이 개통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산이 많죠. 산이 많아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역 간의 단절이 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익적인 부분 그리고 지가가 많이 상승이
상승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역 내 핵심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됩니다. 그만큼 도로가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회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교통 사정이 좋아져서 그쪽에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가 되면 될수록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의 증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도로가 이제는 빠른 시간 안에 도시와 도시가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정주 여건이 더 좋아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또 어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또 펼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는 이런 행정적 요인, 어떤 법률적 요인에도 해당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0년 초반만 해도 과천에서 서초동을 가려면 그때는 산이 이제 가로막고 있었죠. 우면산이.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회해서 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렸는데 2004년도죠. 우면산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바로 과천에서 서초구까지 길이 안 막히면 10분 내에 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과천의 어떤 그 아파트 가격이 매우 많이 상승이 됐죠. 그래서 과천을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 준강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터널의 효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바로 큰 지역으로 핵심 지역으로 이동이 빨라지면서 준강남의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또는 제3기 신도시까지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려면 도로 사정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터널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쪽에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또 신도시가 들어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천이 준강남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 서리풀 터널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서리풀 공원입니다. 목마르트 공원, 서리풀 공원. 이 서울 강남의 도심권의 굉장히 큰 공원이죠. 이 공원 때문에 이 방배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방배로를 이용을 해서 효령로를 통해서 강남으로 가거나 방배로를 이용해서 사평대로를 통해서 강남으로 가거나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보라색이 서초대로입니다. 근데 서초대로가 이 서리풀 공원으로 인해서 막혔었죠. 근데 개통이 되면서 서초대로가 이어지면서 바로 테헤란로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테헤란로를 가다 보면 삼성역이 나오죠. 역삼역이 나오죠. 강남역이 나오죠. 이렇게 주요역을 거치면서 삼성역에는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많은 직장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제는 정주 여건이 좋아진 방배동까지도 또는 학군이 좋은 방배동까지도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원에 어떤 녹색 지대가 있고 또는 어떤 이 미세먼지로 인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상승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 또 도시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방배동의 6구역 재건축이죠. 6구역, 5구역, 13구역 여러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단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또는 주민들의 어떤 소득이 증대가 되고 저축이 늘어나고 또는 이런 학군이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쪽인데 이쪽에 판교 대장지구가 있습니다. 약 5,900세대가 작년에 분양이 됐죠. 자, 하지만 터널이 개통이 아직 안 됐습니다.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장지구에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가려면 이 도로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서판교 IC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더욱더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쪽에 서판교 터널이 지금 보상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개통이 되게 되면 이 대장지구에서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빠른 시간에 이동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는 어떤 터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산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서판교 터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중에 이제
광주 쪽도 봉선동이 굉장히 떠오르는 핫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봉선동에서 용산지구, 광주 용산지구까지 터널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널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정의의 외부 효과, 제3자, 공공이나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혜택을 주고도 이 공공에서 보상이 가지 않는 것,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3자는 그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이게 정의의 외부 효과라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가 있겠죠. 부의 외부 효과는 어떤 거냐면 쓰레기 매립장이 바로 근처에 생기거나 또는 납골당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지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하락이 되겠죠. 하지만 이로운 곳, 도서관을 만들거나 또는 역세권을 개발을 하거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이런 쪽으로 터널이 개통이 되거나 이런 쪽으로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는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개발 계획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삼성의 법칙, 터널도 역시 계획 발표 단계에 오르고 또는 착공 단계에 오르고 완공 단계에 오르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3배 상승되는 그런 부분을 삼성 법칙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발표 단계, 착공 단계 이 시점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부동산 터널 효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실 때 부동산의 호재로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이성우 대표님의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우 대표의 첫 번째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80% 그리고 용적률은 1,300%입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황금지구 토지의 가격도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3,500만 원 예상됩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대표님과 첫 번째로는 토지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로 바로 떠나볼까요?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입니다. 이 지명이 바로 황금동입니다. 우리나라의 황금동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한 4군데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황금동, 그다음에 김천시의 황금동, 그다음에 광주의 황금동, 그리고 광양시의 황금동인데 광양시의 황금동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요지입니다. 대구 수성구 하면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요지 그리고 어떤 가격 상승이 많이 되는 곳이 바로 황금동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인데 이 역시 광양도 역시 이 황금동이 앞으로 신흥 부촌으로 재탄생될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터널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지역이 지금 신대지구죠. 순천의 신대지구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구시가지는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좀 불편하죠. 교통 체증이 많고. 하지만 이 신도시는 도로가 넓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반시설이 잘 깔려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전봇대가 다 지하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삶의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신도시로 탄생이 됐는데 이 신대지구가 완성이 됐죠. 100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인데 이 신대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대부분 포스코 광양제철이나 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 포스코에 있던 분들이 만약에 이 광양에 어떤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됐다면 굳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죠. 하지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서 거주를 하는데 문제는 교통입니다. 교통이 그 전에는 굉장히 불편했죠. 돌아가야 되고 우회해야 되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 초남 IC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를 이용해서 초남 IC를 통해서 제철로를 이용해서 바로 포스코 광양제철로 빠르게 진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또 이쪽으로는 황금 터널이 또 개통이 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바로 이쪽으로 포스코 광양제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 환경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많은
이익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이 황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많은 차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더 먼 거리에서 오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출근을 하는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많은 인구 유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난다,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포스코는 산업도시죠.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하죠. 왠지 모르게 이 옷에서 먼지가 많이 날 것 같고 블루칼라 그리고 색가루가 날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자, 이런 이미지의 산업도시인데 어떤 부자 지자체입니다. 이런 산업도시의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세비가 많이 거치겠죠. 부자 지자체인데 단점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거 공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거나 또는 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와 합쳐지는 부분이죠. 여수가 그렇죠. 네, 여수가 그 산업도시,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여기에 수많은 근로자들 그리고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봉이 1억 4천 정도 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관광이 더해졌죠. 우리나라에서 도시 중에 1위입니다. 연간 1,400만 명이 여수를 관광도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주거 공간이 더욱더 넓어지는 거죠.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광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죠. 바로 황금지구 뒤에 구봉산 관광단지를 만드는 거죠. 바로 뒤편입니다. 뒷마당이 27개 골프장, 그다음에 워터파크, 호텔, 그다음에 둘레길, 광양 시민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하남, 하동 이렇게 남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광양의 특징이 뭐냐면 겨울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겨울이 있어도 이렇게 눈도 안 오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서울보다도 따뜻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라운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름이 깁니다.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이 길기 때문에 워터파크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뒤에 골프장과 워터파크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골프를 치고 아이들은 워터파크에 놀고 골프를 못 치시는 분은 아이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어린이 테마파크가 생기게 되죠. 이 밖에도 섬진강 백길 복원사업, 네, 이순신 대교 경관사업 그리고 이 수많은 관광 사업을 통해서 인구들을 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 복지 정책이 또 저번 시간도 말씀을 드렸죠. 남다르죠. 여러 가지 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복지가 정말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하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바로 옆에 포스코 리튬, 그다음에 포스코 광역제철, 그리고 묘도산단, 그다음에 황금산단, 세풍산단, 익신산단, 명당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산업단지가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고소득의 연봉자들이 많은 곳. 그래서 고소득의 연봉자들이 구시가지에 브랜드 없는 그런 아파트에 거주를 하겠느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시가지의 브랜드 아파트, 대장 아파트죠. 대장 아파트가 항상 가격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아파트들도 가격이 동반 상승이 된다는 부분인데 광양의 문제는 브랜드 아파트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도시 자체가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신흥 부촌으로 탄생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구봉산 관광단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F에서 진행을 하죠. LG패션입니다. 광양시와 지역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요. 골프장 27개월, 호텔 워터파크, 그다음에 별빛광장, 청소년 수련관 둘레길이 생기면서 광양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린이 테마파크 20만 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여기에 또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부분이고 포스코 광역제철은 다 아시죠? 세계 최대의 후판 생산업체 그리고 하루 3만 명이 상주를 합니다. 수많은 이 직장인들로 인해서 광양시의 제1의 황금기가 1987년도 굉장히 황금기였죠. 소비 경제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고 시장 경제 역시 많이 살아났습니다. 자,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5월 30일 다음 달이죠. 5월 31일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제2의 광양의 황금기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 케미칼 리튬 공장은 뭐냐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석유 화학 제품을 이용해서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서 차량이 움직이고 있죠. 자,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되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바로 포스코 케미컬 이 공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공장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부지가 이렇게 넓습니다. 여기도 계속적인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쪽 지역에 어떤 제2의 황금기를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옆에 황금지구가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거기에 또 대교가 또 형성이 되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황금지구가 이렇게 돼 있다면 바로 앞에 또 황금 산업단지가 있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 항입니다. 바로 이쪽이 동측 배후단지, 서측 배후단지인데 여기에 물류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입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수출입 물동량이 지금 8년 연속 1위입니다. 그만큼 군산의 항만도 있죠. 하지만 군산의 항만은 이 수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못 옵니다. 그래서 이 수심이 깊은 광양항으로 다 몰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환지도입니다. 상업지역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자, 공사 모습을 이렇게 잠시 볼 수 있고요. 자, 용적률 자체가 바로 관광단지가 뒤에 두릅니다. 유입 인구가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이 용적률 자체가 높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일반 상업지역 181.2제곱미터 그리고 일중 일반 주거지역 231.4제곱미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상업지역은 3억 3,500, 일반 주거지역은 1억 3,100입니다. 대출을 고려하시고 실투자 금액, 토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1억 3,5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고요. 일중 일반 주거지역은 5,200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저희 일반 상업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대표님의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호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는 도보로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 욕실과 거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자, 매매 금액 약 3억 3,500만 원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후분양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소개 들어볼까요? 네, 강남입니다. 강남이 왜 비쌀까요? 그만큼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가도 비싸고 건물도 비쌉니다. 강남의 한복판인데 이 강남의 개발 호재가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타발로 지금 발생이 됩니다. 국제1호 복합지구 안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 본사가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높은 빌딩이 또 완성이 되고요.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또 여기에 GTX A 노선, C 노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까지 빠른 시간에는 올 수 있는 20분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 자체가 갈수록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직장 인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거주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쪽 지역들은 아파트 지역이 아니죠. 다세대 지역입니다. 한계가 용적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인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쪽 지역의 어떤 매물들 자체가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선릉역에서 도보로 한 7분 거리, 그리고 이 봉은사로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테란로에서도 가깝고 그야말로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섰을 때 이 임차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부분이죠. 자, 이쪽 지역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 있고요. 코엑스 서울 무역 전시장 컨벤션이 이제 확충해서 공급이 됩니다. 거기다가 르네상스 호텔도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본사가 들어온다는 부분,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엄청난 집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착공 단계가 이제 눈앞에 있죠. 그러면 삼성의 법칙 중에 착공 단계 금액이 올라간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통이 매우 훌륭하게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쪽 지역의 어떤 모든 호재를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건물이 지금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계동 16세대고요. 지금 이 매물의 특징은 5층 중에 5층입니다. 거기에 또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천정형 에어컨이나 그다음에 건조 겸용 드럼 세탁기, 인덕션들 잘 꾸며진 그런 건물인데 이 전세 입자가 지금 이미 입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3억 3,500만 원이 매매 금액인데 전세가 지금 3억 원에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에 앞으로의 어떤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저렴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고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성우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 80%, 용적률 1300%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3,1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 선릉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과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94%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까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준
박일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슈 진단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집값 하락 중 역주행, 용산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연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주제 더욱더 흥미로운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규제 정책이 나오고 매수 심리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이나 용산권역의 실거주 플러스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대가 오히려 올라가고요.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주목해서 보여야 될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역주행,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 바로 용산, 스타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권역의 아파트가 작년 하반기에 이후에 6개월째 약보합세를 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용산권역의 아파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특히 중대형평의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부의 규제 정책 또 매수 심리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개발 호재와 미래 가치가 있는 용산권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월 달에 최고가 경신한 지역과 아파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시티파크 56평 아파트가 직전 최고가는 약 25억이었는데요. 요번에 실거래가로 해서 거의 30억에 가까운 29억 3천만 원의 실거래가 신고가 됐고요. 서초동이나 방배동의 실거주 투자 가치가 있는 중대형평의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똘똘한 채로 해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장,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정말 뛰어난 입지, 또 개발 가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는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신규 투자 수요, 실거주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주택 매수 심리를 100으로 봤을 때 용산구 같은 경우는 108.9로 서울 25개구 중에서 가장 높은 매수 우위 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가격 하락이 됨에도 불구하고 용산권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용산의 지역에 집을 사고 싶다는 그런 매수 심리가 오히려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용산권역의 개발 가치, 미래 가치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발 호재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용산 집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네, 용산 전문가로서 제가 이슈 시간에 늘 이제 용산 그런 개발 계획들, 소식들을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뿐만 아니고 용산 민족공원 개발 사업들의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 뉴타운 3구역, 또 동부이촌동의 3익 아파트나 한강 맨션, 또 원유로 3, 4가 라인의 재건축 사업들, 많은 사업들 자체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특히 용산구청장님도 언론에서 이런 용역 결과는 다 완성이 되었고 아직까지 주택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만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올해부터 용산권역의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용산 마스터 플랜의 발표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용산의 역세권 개발 사업들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개발 사업에 따른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용산권역에서도 다중 역세권, 특히 개발 이슈가 시작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매물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한남 뉴타운 쪽, 또 동부이촌동, 특히 서울의 중심은 용산, 용산의 중심은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민족공원 중에서도 동측편은 최고급 주거단지 한남동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급 주거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서측편, 즉 경부선 라인, 서울역 또 남영역세권
용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과 용산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라는 큰 개발 호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스타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매가 또 투자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말씀드리면은요, 실거주자분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침체된 약세장에 갈아타기, 신규 갈아타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요. 미래 가치가 있는 용산 쪽으로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문배지구나 원효로 3가 라인에 있는 산천동 지역들, 뭐 10년 차 되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실거주하시면서 투자 가치, 미래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실거주 하실 분들은 신규 아파트 매입해서 이사를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자라고 보시면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들, 또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 지역과 소비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는 뭐 신계 지역이나 원효로 라인에 단독 필지를 매입하시는 방법들, 또 방송에서 제가 지역 분석과 소액 투자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좀 투자 금액이 소액이시면서 미래 가치, 개발 가치를 얻으실 분들은 이 역세권 개발 사업, 특히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개발될 수 있는 원효로 1, 2, 3, 4가 라인 중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보시고 전세를 활용해 투자하시면 1억대 초반, 중반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의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 저와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시고요. 투자해 놓으시면 앞으로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의 이슈에 맞춰서 매매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용산권역의 대단지, 브랜드,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 지금 평당가가 뭐 4천만 원대 중반 플러스 마이너스 형성되고 있지만 이런 개발 호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 앞으로 4, 5년 정도 후면 강남권역의 6, 7천만 원대에 해당할 수 있는 가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미리 이런 개발 호재가 실현화되기 전에 선취매, 선투자 하셔서 수익을 좀 크게 얻어가시는 방법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집값 하락 중 용산이라는 주제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용산 핵심 지역 투자법을 주제로 박일권 대표님께서 직접 1:1 무료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요. 꼭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인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일권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그리고 경의 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0.79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9.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2,500만 원, 월세 시 1억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올 하반기에 용산구 중에서도 원효로 3가에서 저희 만나보게 될 매물입니다. 미리 만나볼 텐데 소개 들어볼까요? 네, 원효로 3가 향후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로 하나, 원효대로를 건너가시면 바로 원효로 3가 국제업무단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과 매물은 이 개발구역 내에 있는 2030 서울 플랜에도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지역 내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크고 개발 계획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이할 점은 용산권역 거의 다 단독주택이나 고급 아파트나 투룸 주택들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매물은 1.5룸입니다. 그래서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래서 이런 1.5룸 자체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요.
공급 자체는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높은 지가로 인해서 공급 자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가,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억대 초반이라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용산에서 찾기 어려운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시공사도 굉장히 용산권역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에서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외장, 내부 마감, 풀옵션이 다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옵션, 에어컨, 냉장고에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이제 가장 걱정이 많은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들 많으신데요. 공기청정 시스템 플러스 개별적인 공기청정기까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용산권역에 근무하시는 젊은 직장인분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고요. 특히 임대조건부 잔금, 즉 임차인이 입주하신 후에 잔금하실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용산의 이슈에 따른 커다란 수익, 향후 또 개발 가치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정말 희소 가치가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말씀부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용산 지역의 개발 소식들, 시청자분들도 익숙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입지와 추천 포인트 함께 만나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용산권역 정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걸 아시겠지만 제가 좀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은 서울역과 용산 역세권의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또 용산 민족권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개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측편, 민족권을 중심으로 한 동측편은 한남동, 한남 뉴타운으로 표기되고 한남더일로 표기되는 최고급 주거 시설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요. 경부선 라인 보시면 서울역, 남영역, 그리고 또 용산역을 지역은 경부선 라인 같은 경우는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역세권역 서계청파동 지역, 또 효창공원 역세권의 원효로 1가 용문동, 문배동 지역, 또 지금 소개해드리는 원효로 3가 라인은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고요. 주거지역으로서 봤을 때는 한남 뉴타운 정말 뛰어난 입지와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때쯤이면 원효로 3가, 효창공원 역세권 쪽 지역들은 정말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 특히 대형평형 말고요. 중소형평형 재개발을 해서 브랜드 대단지의 중소형평 아파트의 가격은 오히려 이 국제업무단지 원효로 3가 라인에 있는 아파트가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와 도로 하나, 원효대교를 따라서 국제업무단지 바로 후문가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면 용산 정비창 1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확정이 돼서 최고급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 특히 주거시설 위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국제업무단지 지난달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사업자 공모, 사업자 신청이 들어갔고요. 아마 다음 달 안에는 1조 3천억 원이라는 정말 큰 규모로 해서 개발이 되지만 국제업무단지는 그 규모의 무려 30배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규모로 개발이 되고요. 과거의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60, 70%는 상업 업무 쇼핑시설, 이제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되고요. 주거시설은 5%도 채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거기 최고가 상업 오피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거주하실까요? 바로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또 원효로 3가 라인의 신규 재개발된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역, 강남권을 추월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강변에 또 현대차 부지 지금 다 이전을 다 마쳤고요. 개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성동의 GVC가 개발이 되고요.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에 맞춰서 이쪽 지역도 6성급 호텔, 오피스텔, 상업 업무시설들, 도심권을 대표하는 현대타운이 개발이 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효로 3가 라인, 본 매물 바로 옆에 KT 부지 또한 복합시설로 개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용산 전자상가도 지금은 상권 자체가 많이 쇠퇴했지만 상업지로서의 가치,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에 발맞춰서 신규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한강변의 산호아파트, 최고가 아파트가 될 예정이고 서부 이천동에도 많은 개발 사업들, 주거 업무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원효로 3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본 지역은 원효로 3가 중에서도 2030 서울 생활권 플랜의 개발 계획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 예정지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약간 조정 장세로 들어섰지만 각종 규제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신규 공급 자체가 거의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 정책적인 그런 용산권역의 대단지, 브랜드, 중소형평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내가 용산권역의 대규모 신축 브랜드 소형 아파트를 갖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셨을 때는 실투자금 대비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들을 안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하셨어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 가격 신축 1.5룸, 불량 원룸이라고 말씀드렸죠. 매매가 2억 9,5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1억 7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1억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용산권역에서 개발 예정지에 1억대 초반으로 할 수 있는 매물 찾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대출을 활용하시면 안정적인 월세 수익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은 단기적인 시세 차이 몇 천만 원 올랐다고 매도하실 지역이 아니고요. 향후 커다란 수익과 중소형평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과거에도 용산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이 2억대 초중반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 수익 많이 내셨지만 매도하신다는 분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꾸준한 지가 상승, 매매가 상승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투자했을 때는 커다란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스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요. 용산권역, 특히 민족공원, 또 용산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 앞으로 집값, 땅값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고요. 시세 차익 좀 나셨다고 매도하실 게 아니고 아파트를 받는다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시고 투자하셨을 때 큰 수익 얻어 가실 거고요.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저를 통해 투자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재개발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지역과 개발이 예정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 개발 예정지에 꼭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3가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일권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요. 중구 신당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동대 입구역에서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면적은 16.8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0.1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8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9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중구 신당동에 바로 이번 달 준공 예정인 매물입니다. 바로 만나보죠. 네, 지금 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바로 현장을 좋은 입지도 확인하시고 건물의 퀄리티까지 다 확인하시고 바로 투자해서 즉각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룸형 신당 청구 역세권역에 있는 그런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입지와 추천 포인트도 확인을 해보죠. 네, 일단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본 매물은 청구역
신당 역세권, 동대문 문화역사공원, 다중역세권 4-5개의 전철 역세권을 5분에서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이 개발이 잘 되고 있고 개발 예정지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언제든 개발 계획에 따른 수익형 또 차익형 매물로서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중역세권으로서의 가치 또 입지규제 쇠소직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겠고요. 대규모 개발 이슈와 도심 재생산업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대문 패션타운이라든지 면세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동대문 중구를 대표하는 의료관광특구로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땅값, 집값 지속적인 상승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매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 3억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5천, 6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4, 5천만 원대 비교적 소액 투자 얻어갈 수 있겠고요. 자금 여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좀 활용하시면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11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2자릿수 가까운 안정적인 월세 수익도 얻어가시면서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또 본 지역 주변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신당 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상담은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용산 핵심 지역 투자법을 주제로 박일권 대표님께서 1:1 무료 상담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궁금증도 풀어가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